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캐스터 마리타임입니다. 일단 캐스터 마리타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돼요. 사실상 미국 증시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는 상당히 중소형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캐스터 마리타임은 1조 원은커녕 2천억도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1,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캐스터 마리타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드라이 벌크선, 그러니까 벌크선사이고요. 굉장히 소형 벌크선사에 속합니다. 근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1,800억 원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캐스터 마리타임의 시가총액은 1,800억. 그리고 보유선대는 대략 한 29척이에요. 29척. 물론 아직까지 인도가 안 됐지만 인도 된 것만 하더라도 14척 정도가 됩니다. 그럼 비교를 할 때,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의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해운사 중에서, 벌크선사 중에서 스타벌크 캐리어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벌크 캐리어스의 선대는 대략 한 116척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 한 2조, 네, 정확히 말씀드려서 2조 7천억, 2.7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캐스트 마리타임은 14척의 그런 선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가총액 1,800억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단순 비교했을 때에도, 물론 해운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운사를 밸류에이션 할 때, 해운사를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해운사가 가지고 있는 선사들, 배들의 그런 가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배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선사들의 주가도 올라가고요. 그 배들의 가치가 하락하면 선사들의 가치도, 그리고 시가총액도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터 마리타임이 가지고 있는 14척과 스타벅스 캐리어스가 가지고 있는 116척을 비교했을 때에도 시가총액은 대략 한 15분의 1? 네, 15분의 1 정도예요. 그런데 선대는 10분의 1이 채 안 되고요. 특히나 캐스터 마리타임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선대수만 하더라도 29척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제가 따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발주를 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29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래량도 얼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캐스터 마리타임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꽤나 좀 급등했죠. 어제도 대략 9% 정도? 어제, 네, 9.85%, 9.85% 정도가 급등하면서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나눴던 이제 우리 멤버분들의 그런 채팅창 내용인데, 잠깐 좀 보시면 캐스터 마리타임 좋네요. 어제 많이 올랐군요. 계좌 열어보지도 않았네요. 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이고, 캐스트 마리타임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멤버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매도하는 내역들을, 그리고 제 계좌까지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과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 멤버분들도 투자를 하고 계실 것이고요. 현재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팅방이 굉장히 활발해요. 이제 12월 23일에 나눈 대화이고, 광물 시장은 경제학이 아닌 지정학 법칙이 지배한다, 이런 기사를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띄워주셨고요. 읽어볼 만한 기사네요. 요즘은 제일 먼저 포스코가 떠오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TV 좋네요. 많이 못 산 게 거시기 하네요. 좋은 기사 감사해요. 오늘 매수한 거 다 좋아요. 변곡점 제대로 잡았네요. 좋네요. 이런 패턴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땡땡땡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왜 여쭤보냐면 제가 차트는 잘 모르는데 수익을 꽤 낸 종목들 중에서 몇몇 개가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적은 있었습니다. 제 짧은 지적으로는 땡땡땡이 아닐까요? 이것도 땡땡땡으로 봐야 되나요? 사부님이 강조하셔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차트 보고 이거는 뭔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확히 개념의 정립이 안 되다 보니 유튜브 보고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필승 강의로, 이제 필승 멤버 전용 강의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다 올려드리고 있죠.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컴투스 차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사부님이 변곡점 기가 막히게 잡으셔서 포근한 수익 봐왔죠. 참고로 작년에 컴투스로 한 3배 정도, 3배 정도 수익을 냈었죠. 굉장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컴투스뿐만 아니라 꽤 큰 수익 본 종목들이 저런 형태가 꽤나 종종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현대중공업, 루트리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종목도 역시나 좋은 수익을 기록했고요. 암튼 땡땡땡과 땡땡땡 이런 것들 다 같이 봐야 한다고 사부님이 강조하셨는데 아직 그기까지는 제 실력이 안 돼서요. 땡땡땡 패턴입니다. 재반등과 동시에 땡땡땡 돌파까지 나왔죠. 아, 그렇군요. 사부님 감사드립니다. 필승.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캐스터 마리타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굉장히 소형주이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고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그런 벌크 선사들의 업황이라던가 혹은 중고 선사들의 그런 배 가치들이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런 벌크 선사가 주로 어떤 것을 운반하는 그런 해운사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고체로 된 것들, 원자재라고 하죠. 흔히 원자재라고 합니다. 뭐 구리라던가 철광석, 뭐 석탄이라던가 곡물류 이런 이제 고체로 된 드라이 벌크라고 합니다. 드라이 벌크 카고를 운반하는 그런 해운사라고 볼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네옴시티를 필두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혹은 미국의 그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 혹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돈을 급격하게 풀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 국가들도 역시나 뭐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혹은 제3국들, 뭐 브라질이라던가 혹은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국가들도 충분한 그런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다시금 저는 이런 벌크 산사들의 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건설기계들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내년도 들어서는 다시금 벌크 산사에 대한 그런 주목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캐스터 마리타임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선사들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제가 이제 매력적으로 보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스터 마리타임을 이제 둘러싸고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3년, 최근 한 3년, 4년 동안 배의 숫자, 선사의 숫자가 10배로 증가했습니다. 고작 한 3척? 두세 척밖에 없었었는데 이게 거의 20척을 넘어서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장성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왈가불가가 많아요. 물론 캐스터 마리타임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형식은 유증이에요, 유증.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받고요. 그 조달받은 자금을 통해서 배를 이제 발주를 넣는 것인데, 발주를 넣는다거나 혹은 중고선사를 매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캐스터 마리타임은 투자하면 안 된다. 주가가 오르면 유증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오를만 하면 하락하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이런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쪽 업계를 굉장히 잘 아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급성장할 때, 작년 초에도 급성장할 때는 뭐 주가가 순식간에 한 2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유상증자를 계속적으로 때리면서 이런 식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저는 유상증자가 거의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주주의 그런 지분 희석이에요. 실제로 캐스터 마리타임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되면서 현재는 1%도 안 돼요. 대주주 지분 1%도 안 되기 때문에 까딱하면 회사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유증은 힘들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유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흑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낮고요. 그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돈을 통해서 만약 캐스터 마리타임이 지금도 선사를 좀 늘린다거나 혹은 이제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유상증자를 할 것도 없어요. 주가가 바닥거리인데 유상증자 할 수도 없죠. 주가가 하락폭이 너무 커서 유상증자가 힘들다. 이것도 역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낮고요.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주가의 폭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꽤나 최근에 급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좀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마리타임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